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 세계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네스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며 세계의 시선이 다시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 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이 부산에서 논의되는데요. 본회의 첫날인 20일에는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부산 선언도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논의의 장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개막식에 이어 20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50여 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3천여 명이 참가해 각국이 신청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등재 여부를 심의하고 기존 유산의 보존에 대한 내용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의 심의 대상인 유산 후보는 모두 32개. 여기에는 2021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던 한국의 갯벌 2단계, 즉 확대 등재도 포함됐습니다. 20일 본회의 첫날에는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복합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담은 국제선언문 부산선언도 채택됐습니다. 특히 전쟁에 의해서 많은 유산들이 파괴되어 있는 시대에서 이거는 한 나라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유네스코가 앞으로는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가장 큰 임무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맞춰 다양한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0일 오전 백스코 야외 전시장에서는 경복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궁궐 수문장 교대 의식이 열렸습니다. 전통 복식을 갖춘 수문장과 치타대가 대열을 이루어 이동하고 계문 구호와 함께 대한민국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2개 규모의 대한민국관에서는 우리나라 곳곳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 보유자들의 전통기술 시연도 이뤄지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누구나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 기간 피란수도 부산 국가유산 야행과 조선통신사선 체험, 각종 국제학술대회 등 부산 곳곳에서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한 각종 볼거리들이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찰이 강기훈 창원시장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동발전은 강 시장이 사장으로 있던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회사 예산으로 창원 지역 봉사단체 회원 등에게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창원 삼정자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제2학교군 중학교 우선추천 배정제도의 즉각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잘못된 우선 배정권을 인정해 일부를 삭제 축소하면서도 종전제도를 3년간 유예 적용하기로 한 행정예고안을 비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3년 더 유지하려는 이유를 밝히라며 차등 배분 기준 공개와 함께 담당자가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의견 수렴과 조정협의회를 거쳐 근거리 통합권과 형평성을 고려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음식점 등의 이용 후기를 허위로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1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얻은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은 모 광고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명의상해 대표 B씨의 범죄 수익금 17억 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님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 등을 전달해 허위의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해달라고 의뢰한 광고주와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 개발사 관계자들도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로 2만 8천여 차례의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하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용 후기 조작 업체와 광고주 사이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등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신항을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로 기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20일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부산신항의 선박 연료 공급 시설인 LNG 벙커링 터미널 부지를 저탄소 연료뿐 아니라 무탄소 연료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이번 수정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부산항의 선박 벙커링 연료를 다변화하고 북극 항로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해운 물류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수도권과 경북 등 곳곳에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이번 비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먼저 올해 장마가 유독 늦었습니다. 장마 시작쯤엔 오히려 잠잠하다가 갑자기 많이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흘,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을 했는데,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시작해서 그렇게 강한 비가 오진 않았는데, 지난주 들어서서, 그 정체 전선이 다시 한반도 부근에 만들어졌고, 이 전선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서울,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2, 3일 사이에 200에서 30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비가 내리는 추세를 봤을 때 특정 지역에만 유독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강수의 특징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강한 집중을 보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더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들은 기후변화로 한반도 부근의 상층의 공기가 옛날보다 따뜻해졌기 때문이고 바닷물의 온도도 높아져서 바다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가 증발이 되고 또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자주 내리는 형태가 최근 올여름뿐만 아니라 최근 여름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수 형태는 계속 여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여름철에 반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없으려면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고 주의해라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주의보,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다 이런 정보거든요. 그런데 호우 긴급 재난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자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겠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거든요. 올여름부터는 또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냅니다. 그 비가 내린 정도 기준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더 강화된 건데, 자, 이런 정보를 받으면 혹시 괜찮겠지 이런 그 안이한 마음보다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그런 소중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번 비 언제까지 내릴지 한번 예측을 해주시죠. 지금 정체전선은 이번 주말, 그러니까 24일까지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25일 토요일에는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올라가 비가 이제 중부지방을 마지막으로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25일 조심스럽게 장마가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이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던 2016 부산 브랜드 페스타가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 17,822명이 방문해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했으며 지역 기업도 역대 가장 많은 187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랜드 페스타와 연계해 열린 민관통합 지역상품 구매 상담회에도 공공기관과 민간 바이어 130명, 지역기업 261곳이 참여해 987건, 780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브랜드 페스타는 시민들의 관심 속에 4억 4천여만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20일과 21일 이틀간 도내 초등학교 510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평가 혁신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질문 중심 수업과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학교 교육과정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업평가 혁신 방향에 대한 특강과 선도학교 운영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들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해 수업과 평가 혁신을 학교 현장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20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 10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식사 중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한국GM 한성식 씨가 표창을 받아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안전과 나눔 실천에 앞장선 시민들이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창원시는 묵묵히 봉사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에는 이장과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 취약계층 등 중점 조사 대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시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미등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명예동물보호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영업장을 중심으로 동물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등록이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읍면지역 거주 등록 대상 동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0일 창립 13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지난 1889년 민족 상권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부산객주 상법회사를 시작으로 동네 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 상업회의소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오직 지역기업이 잘 되는 길을 위해 부산경제와 함께 성장해 왔다며 가장 신뢰받는 경제단체이자 정책 파트너로서 AI 산업 전환 지원과 기업 애로 해소, 투자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16 부산국제록 페스티벌의 입장권이 21일 오후 2시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해 공식 판매됩니다. 부산시는 특히 부산시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고향사랑 이음 사이트를 통해 이번 락 페스티벌 3일권 티켓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2차 출연진에는 미국 매비메탈 밴드를 비롯해 잔나비, 할로로, 우즈 등 국내외 최정 상급 출연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내용은 2016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장을 이해하는 AI 기술과 이를 이끌 인재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 동의대학교 부산 AI 혁신센터가 지역 기업들과 손잡고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ERP 시스템을 실증하는 앵커 사업에 나섰습니다. 교육과 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이 지역 제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용 밸브가 정교한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주조와 가공, 조립, 성능 검사까지 이어지는 생산 라인. 이제는 숙련된 기술뿐 아니라 생산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제조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부산의 선박용 밸브 전문 기업인 원광밸브,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환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같은 제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대학교 부산 AI 혁신센터와 원광밸브, 원더솔루션즈가 AI 기반 ERP 공동 개발과 실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납기 예측과 적정 재고 추천, 품질 관리 등 AI 기반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려고 해도 참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현장의 고충을 대학의 연구 역량으로 해결하고 이 검증된 사례를 부산 제조업이 전반으로 확산하는 게 이번 협력은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실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학부생들은 인턴십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AI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납기 예측이나 적정 재고, 추천 같은 실질적인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우리 회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제조업 혁신의 신뢰가 되길 기대합니다.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인 원더솔루션즈가 맡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제조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검증된 서비스로 발전시켜서 부산 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에게도 신뢰받는 소프트웨어 공급 기업으로 동의대학교는 이번 앵커 사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제조 현장과 연결하고 기업과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지역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과 기업,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이번 앵커 사업이 부산 제조업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